안녕하세요, 엉클준입니다. 예, 엉클준이 요즘 예, 제온 E5 1650 V2 V3를 테스트 하다가 1650 V2는 이름 없는 오바시키 중국 보드를 가지고 예, 4.1기가 오버클럭킹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또 중국의 좀 메이커인데요. 알터미터,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뭐 그렇게 이름이 있지는 않습니다. 메이저 보드 아니고요. 그냥 중국의 중소 보드 메이커입니다. 알터미터에서 제온 CPU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X99 보드가 나왔는데요. 제가 X99 보드를 가져온 이유는 제온 E5 1650 V3 이 V3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제온 E5 1650 V3를 아수스 X99-A 보드에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4.5기가까지 오버클럭킹, CPU 오버클럭킹이 가능했었고요. 안정화 버전으로 4.3GB로 세팅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의 아터미터라는 이 회사의 메인보드는 CPU의 능력을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을까요?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을 한번 볼까요? 그래도 케이스는 그래도 웬만큼 꾸몄어요. 이렇게 광택 같은 건 없지만 정확하게 그 아터미터 이 회사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좀 작은 케이스네요. M-ATX 보드네요. 이런 2011 2011 펜을 설치할 수 있는 소켓도 준비되어 있고요. 백패널, 백패널 아니고 아이오 실드인가요? 그리고 사타 케이블도 하나 넣었네요. 그리고 일단 옆으로 내놓고요. 뽁뽁이 롤도 이렇게 안전하게 했고요. 아토미터 꽤 그래도 신경을 썼습니다. 기존에 그냥 중국 보드 그러면 이름 없는 보드 그러면 노란색 그 박스에다가 담겨져 왔는데요. 이 아토미터는 그래도 이런 어느 정도 뽁뽁이라든지 이런 스티로폴 이런 보호할 수 있는 보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박스에 잘 넣어서 왔네요. 잠깐만, 뚜껑을 좀 닫고 싶은데. 제가 이 아토미터를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10만원짜리인데 3만원 정도 깎아서 7만원 초반에 7만 2천원인가 그렇게 세일을 해줬어요. 그래서 세일가로 가지고 왔습니다. 배터리는 없고요. 배터리는 끼워야 되고 2011 소켓하고 PCI 익스프레스 3.0 16배속
예, 그리고 램 슬롯 DDR4를 꽂을 수 있는 램 슬롯 4개가 있고요. 예, 둘, 셋, 넷, 다 6개. 6개. 예, 그런 열이 많이 나는 부분이죠, 있죠. 예, 그런 전원부가 있고요. 예, 방열판도 되어 있네요. 예, 예, 예. 사우스 브릿지 예, 이쪽에 방열판이 되어 있고 작습니다. 예, AMATX 보드입니다. 그리고 사운드 랜 포트 이게 중요합니다. 예. USB 3.0 포트, 2.0 포트, 동그란 퀘스트 포트도 있네요. 예. 옛날 구형 키보드 꽂는 거죠. 상당히 작고 아담합니다. 예. 미니 컴퓨터 MATX 그런 케이스에도 딱 맞을 그런 보드인데요. 한번 요놈을 꽂았어. 예. 제온 E5 1650V3 CPU의 성능을 제대로 보여줄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테스트 PC를 조립하고 윈도우즈 안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엉클준입니다. 예, 엉클준이 예, 중국 이름 없는 X99 보드 인트로에서 소개시켜 드린 대로 사실 이름이 있습니다. 아터미트라고 아터미트라고 이름 이 중국 내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있는 이름인 것 같은데요. 아터미터 X99 보드 DDR4를 지원하는 X99 보드입니다. 가격은 한 7만원 정도 하고요. 세일 가격이에요. 그런데 X99 보드 중국산 보드 중에서 7만원 정도면 가장 싼 그런 X99 보드입니다. 요놈 밑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또 설명이 좀 되어 있는데요. 간단한 스펙도 적혀 있습니다. X99 마더보드 슬롯 LGA 20113 USB 3.0 NVMe M.SSD 이거 속도가 좀 빠르죠. NVMe 그리고 USB 3.0 2.0보다 더 빠르죠. 그리고 이건 이제 V3 E5 1650 V3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LGA 소켓입니다. 그리고 X99는 마더보드 사실 정품 X99 칩셋 사우스 브릿지 칩셋을 명하는 그런 이름인데요. 이 보드가 정품 X99 칩셋을 쓰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어쨌든 가장 싼 7만원짜리 X99 보드라서 예전에 제가 이름 없는 또 오바시키 그런 X79 보드를 구매했을 때 X79 칩셋이 아니고 다른 Q 무슨 칩셋이었죠. 그건 어쨌든 어떻게 보면 바이오스는 좀 싸게 아무거나 일단 되는 걸로 2세대 3세대 이 정도 R 시리즈 2세대 3세대 정도의 바이오스를 가지고 2, 3, 4세대까지 해볼까요? 바이오스를 가지고 그냥 재온 CPU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그냥 설정을 하고 그냥 X79 보드다 라고 그렇게 명명을 한 보드였는데요.
제가 봐도 약간 느낌이 있어요. 그런 예, X79, X99 그 칩셋이 좀 가격이 비싸겠죠. 아무래도 중고로 산다 그래도 비쌀 텐데 그 비싸니까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 그것보다 좀 싼 뭐 다른 또뭐 좀 양이 많은 희소성이 별로 그렇게 희소하지 않는 많은 그런 더 싼 칩을 사용하고 그냥 재온 만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보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정확하게 X99 보드를 또는 X79 보드를 쓰는 보드도 있긴 있을 거예요. 비싼 보드, 좀 가격이 비싼 보드. 하지만 좀 저렴한 보드들은 어떻게 보면 개조 보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중국은 약간은 라이센스 쪽, 인텔 라이센스 쪽을 안 지키는 그런 보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 아터미터 X99 모델은 X99 칩셋을 쓸까요? 사우스 브릿지 칩셋을 좀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명은 어쨌든 X99 보드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제온 E5 V3, V4 프로세서를 다 지원하니까요. 그리고 ECC 메모리도 지원하니까요. X99 보드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 X99 보드는 사우스 브릿지 칩셋을 X99 보드, X99 칩셋을 달아줘야지 진정한 X99 보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정말 개조 보드, 그냥 좀 싼 칩셋, 구하기 쉬운 칩셋을 달고 그냥 재원 CPU만 지원하는 그런 보드 구성이라면 그냥 개조 보드라고 말해도 되겠죠. CPU 소켓 LGA 2011-3 구조 M-ATX 아주 작은 ATX죠. VGA는 PCI 익스프레스 16배속인데 PCI 정확하게 말해서 PCI 3.0 16배속입니다. 여기서 보면 1.0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포트 24핀 8핀 CPU는 제온 E5 V3, V4 시리즈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메모리 최대 메모리 속도는 엉클존이 많이 쓰는 게 2400, 3200인데요. 2666MHz까지는 지원한다고 하네요. 메모리 유형은 ECC 메모리 지원합니다. 통합 비디오 카드는 없다. 외장으로 비디오 카드를 달아야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또 외관도 또 설명을 했습니다. 똑같네요. 이렇게 인트로에서 봤듯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또 굴기를 또 하고 있는 또 중국 직원들입니다. 뭐 이렇게 평은 좋아요. 평은 좋은데 평을 그러면 현재 제가 구매한 7만원짜리 가장 싼 중국에 이름 없는 X99 보드 어터미터 X99 보드에 대해서 일단 판매처는 알리익스프레스 쪽에서 하나 확인해 봤고요. 현재 제 시스템 테스트 PC 현재 테스트 PC 시스템은 CPU는 인텔 제온 E5 1650 V3 3.5기가 이 모델입니다. 이 CPU는 오버클럭킹이 가능한 그러니까 배수 성수 멀티플라이어 이게 사실은 열려 있습니다. 오리지널 그 메이저 X99 보드에서 테스트를 했었죠. 4.5기가까지 아수스 X99 보드에서 4.5기가까지 오버클럭킹을 했었죠. 중국 그 X99 보드는 어떨까 하고 제가 한번 중국 보드를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성수가 38까지밖에 지원 안 하네요. 예, 38은 터보 클럭입니다. 예, 이 CPU E5 1650V3의 터보 클럭이 3.8, 3.9인가요?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5 1650V3 터보 클럭을 좀 알아볼까요? 예, 3.8이면 맞네요. 최대 터보 주파수가 3.8이네요. 예, 어쨌든 3.8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3.6에서 어느 정도 전성비로 아이들 타임에 세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타임에 뭐 이렇게 최대 터보 클럭을 켤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거겠죠. OS에서 그런 자동된 OS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보드에서 또 적용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36 성수가 지금 아이들 타임에서 뭐 지정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뭐 아수스 X99 보드와 디폴트 세팅에서는 동일합니다. 디폴트 세팅에서 아수스 X99-A 보드도 36 성수를 적용했었거든요. 여기까지는 디폴트 세팅에서는 동일합니다. 여기 뭐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사우스 브릿지 칩셋이 C226으로 되어 있네요. C226. 이건 또 정품 X99 칩셋은 아니라는 의미네요. 그래도 여기에다가 X99라고 적지는 않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양심은 있어요. 저번에 X79 보드, 이름 없는 X79 보드도 여기 Q77인가 하여튼 Q 시리즈 그런 사우스 브릿지였죠. Q 시리즈가 2세대인가 3세대 그때 사용되었던 I 시리즈 2세대인가 3세대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사우스 브릿지였는데요. 어쨌든 여기 X99 이 모델도 C226이라는 그런 사우스 브릿지를 쓰네요. C226 한번 찾아볼까요? 사우스 브릿지 제가 한번 찾아봤었어요. C226 칩셋 인텔에서 나오는 게 맞긴 맞네요. 들어가 볼까요? 어떤 정체가 좀 궁금하긴 해요. C226 칩셋 스펙을 한번 볼까요? 서버용인가 봐요. 2013년도 2쿼터에 2013년도면 아이비 브릿지가 나왔을 때인데요. 3세대 i 시리즈 3세대 이때도 DDR 3를 사용했었죠. 그리고 USB 3.0 있었고 PCI 익스프레스 3.0 12배속도 있었고 그래도 꽤 오래된 그런 사우스 브릿지 칩셋이네요. 이 가격이 문제겠죠. X99 X79 칩셋은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싼 그런 칩셋, 구하기 쉬운 칩셋을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쭉 서버용 그런 서버용 칩셋 사우스 브릿지 사우스 브릿지 칩셋이었다 정도 여기서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PCI 서포트
이 시절에는 2.0 이 대세 많았죠. 3.0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2.0이 많았었고 USB 3.0은 있었고 사타 예, 사타 속도가 6기가빗 per sec 이 정도 됐네요. 기술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버용 2013년도에 나온 서버용 사우스 브릿지 칩셋 C66 칩셋을 탑재한 그런 아터 미터 보드입니다. 가격은 가장 X99 보드 중국 X99 보드 중에 가장 저렴한 쪽에 속하는 7만원 정도입니다. 메모리 제가 16기가 달아줬고요. 속도가 좀 안 나오네요. 여기서 제가 2400 메모리를 달아줬는데 이걸 두 배를 해도 2000 조금 넘네요. 2000 같은 D램이라도 이렇게 속도가 안 나올 때도 있나요? 뭔가 D램이 고장난 건가요? 조금 보통 여기 D램 프리까지 곱하기 2를 하면 그 2400이냐 3200이냐 이런 메가헤르츠가 나오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DDR4 2400인데 좀 다르게 이렇게 프리퀀시가 다르게 세팅이 될 수 있나요? 포 슬롯이 이렇게 슬롯이 이렇게 안 많은데 슬롯 4 슬롯 식스? 어디 있지? 슬롯 4번하고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개조 보드다 보니까 스펙이 조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하네요. 슬롯 4 16 17 5 못 찾겠어요. 하여튼 슬롯 4 원래 슬롯이 4개인데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슬롯이 양쪽에 한, 둘, 셋, 4개인데 제가 메모리를 여기 주황색 2개에다 꽂아줬거든요. 슬롯 4하고 슬롯 1일까요? 그러면 슬롯 4, 슬롯 1에 안 가볼까요? 없는데? 이 다 찾기가 너무 많아서 슬롯 4 8기가 8기가짜리 2개입니다. 메모리 한번 볼까요? 사이즈 16기가로 인식은 됐는데 하나는 어디에 박혀 있는지가 지금 알 수가 없네요. 이렇습니다. 중국 가장 싼 X99 보드 뭐 수준을 조금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좀 잘 안 나와도 성능이 좋으면 뭐 가성비가 좋으면 인정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메모리를 최근에 좀 싸게 구매를 하긴 했는데 조금 속도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네요. 이건 메모리가 좀 의심이 가는 거겠죠. 이상한데
그래도 뭐 16기가 인식을 하니까 1100하고 1200이 차이인데 메모리가 문제인지 아니면 보드가 문제인지를 지금 상황에서는 파악하기가 힘드네요. 예, 그래픽은 엔비디아 지포스 GTX 970입니다. 예, GDDR5 4기가 모델, 뭐 1060, 3기가 모델하고 동급이죠. 예, 워전, FHD 65 FPS를 평균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성능입니다. 중국 보드에서는 어느 정도의 오전 성능이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아수스 X99 보드에서는 CPU 25160V3 4.3기가 오버클럭킹을 해서 같은 동일 그래픽 카드 지포스 GTX 970 4기가 모델을 이용해서 65 FPS가 나왔는데요. 워전 FHD에서 중국 아터미터 이 이름 없는 보드는 어느 정도 또 워전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벤치를 한번 돌려볼까요? 지금 현재 CPU가 36 정도를 그냥 아이들 타임에서 보여주고 있고 성수가 38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사실 성수 락이 해제되어 있는 그런 CPU인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현재 제가 구매를 했던 7만 원 주고 구매를 했던 이 아토미터 99 D4 마더보드는 오버클럭킹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성수를 입력하는 시모스 메뉴가 아예 없더라고요. 뭐 개조 바이오스 같은 걸 써서 그걸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제품 상황에서는 디폴트 CPU 성능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팅만 가능합니다.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제가 좀 검색해 봤는데요. 중국 X99 보드 중에서 좀 고급기, 요것보다 10만 원 정도 비싼 환한지 쪽이 환한지라고 좀 이름 그래도 중국 보드 중에서 이름이 있는 그런 보드 중에는 또 오버클럭킹을 4.1기가까지 지원하는 그런 보드도 있는 걸로 제가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어쨌든 한번 그걸 또 검색해 볼까요? 제가 여기 검색한 게 있어요. 환한지 X99 TF CPU 오버클럭킹 E5-1650V3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러시아 사람인 것 같은데 러시아 사람이 이 벤치마크를 했어요. 여기 보면 보면 환한지 X99 TF 이를 이용해서 E5-2640V3 얘는 오버클럭킹이 안 되는 성수가 닫혀 있는 그런 CPU죠. E5 시리즈 중에서 2로 시작하는 거는 오버클럭킹 성수가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E5-160V3는 오버클럭킹 성수가 위로 열려 있기 때문에 4점대에 또 오버클럭킹이 되는데요. 4.1GHz로 오버클럭킹이 되는 걸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환한지라는 좀 그래도 중국에서는 조금 이름 있는 그런 보드입니다. 고급 보드를 만드는 그런 보드 회사인데요.
근데 이 보드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예. 이 보드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예. 예, 이 보드인데요. 예. 판단해. 뭐지? 맞나? 가격이 상당히 비싼 보드예요. 이게. 예. 화난지 X99 TF 예, 마더보드인데요. 예, 보기도 좀 뭐 이런 아이오 포트 쪽에도 플라스틱 예, 마감이 되어 있고 상당히 처리가 좀 예, 잘 돼 있어요. 슬롯도 이건 ATX 보드죠. 좀 오버클럭킹 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로 조금 고가형 보드가 필요하긴 해요. 17만 원, 세일해서 17만 원인데 그런데 세일해서 17만 원이 또 오버클럭킹 해도 4.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 솔직히 17만 원 주고 이거 선택하기 좀 그래요. 예. 4.1 정도도 충분히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그 해보니까 4.1 정도도 워전 플레이 하는 데는 10, GPU 뭐 1060 3기가 정도 성능은 100%다 뽑아낼 수 있는 그런 CPU 클럭 스피드예요. 4.1 정도도. 근데 4.3, 4.5가 되는 메이저 보드 이름이 있는 그런 보드들을 오히려 그런 보드들이 더 매력이 있죠. 오버클럭킹이 더 잘 되니까 4.3, 4.5 정도 되니까요. 아수스, 뭐 MSI, 에즈락 그 정도만 돼도 X99 정품 또 칩셋을 썼을 거고요. 그래서 E5 1650 V3를 이용해서 4.5기가까지 오버클럭킹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성비로 봤을 때는 중국 고급 보드인 화난지 X99 TF는 조금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새 거라서 좋긴 좋은데 오히려 오버클럭킹 능력이 4.1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제가 X79 보드 이름 없는 오바스키 그 보드가 또 딱 4.1까지 E5 1650 V2 CPU를 오버클럭킹 해줬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패키지로 샀는데 성능이 그래도 오버클럭킹 되는 보드가 왔던 거였네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정말 E5 1650 V3로 오버클럭킹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메이저 보드 X99 보드를 구매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전국 화난지 X99 보드는 4.1기가까지밖에 오버클럭킹 할 수 없고 가격도 17만 원이면 낮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17만 원이면 메이저 보드 중고 매입이 가능한 가격이거든요. 중고 X99 메이저 보드는 한 17만 원이면 충분히 구매를 할 수 있는 정가예요. 중고로. 정가예요. 좀 싸게도 구입할 수도 있어요. 한 10만 원에 또 메이저 보드를 구매할 수도 있어요. 가장 해피한 케이스는 메이저 보드 좀 중고 시장에 잠복했다가 X99 보드 메이저 보드를
한 1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하면 가성비에 성능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딱 그렇게 해서 제가 아수스 X99 다시 A 그 보드를 CPU와 익스트림 CPU하고 보드하고 그때 쿨러까지 줘서 얼추 한 뭐 20만 원 초반대 가격으로 제가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로 보드를 구매를 한 겁니다. 그런 케이스면 상당히 가성비가 좋죠. 그리고 메이저 보드의 그런 성능도 좋으니까요. 4.5기가까지 오버클럭킹도 할 수 있고 4.5기가까지 오버클럭킹 하면 E5 1650V3는 거의 라이젠 2700대와 비빌 수 있는 그런 성능입니다. 솔직히 이 환한지 X99TF 이 보드는 조금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타미터 현재 아타미터 보드 X99 보드 이 보드의 디폴트 성능을 그래도 좀 한번 알아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만약에 성능이 그래도 쓸만하다 어느 정도 쓸만하다 그러면 뭐 메이저 보드 또는 중국 좀 이름 있는 보드 X99 보드 가격보다 10만원 정도 싼 7만원 가격으로 디폴트 성능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성능이 그래도 쓸만하다면 현재 아타미터 보드 7만원짜리 아타미터 보드 X99 보드 E5 1650V3 이 CPU의 디폴트 세팅에서의 벤치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가 어느 정도 성능이 되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E5 1650V3는 참 6코어 12스레드 CPU죠. 요즘 CPU의 대세 헥사코어에다가 하이퍼 스레딩까지 적용이 돼서 12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성은 상당히 좋은 그런 CPU입니다. 오버클럭킹까지 되면 거의 자기 성능을 100% 이상 발휘하는 거지만 현재 아타미터 7만원짜리 중국 이름 없는 보드는 오버클럭킹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로 사용해야 되는데요. 디폴트를 사용했을 때 성능이 CPU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벤치 CPU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로 돌리기 때문에 열 성능 같은 거는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오버클럭킹을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온도가 풀로 돌리더라도 스트레스 CPU도 한번 해보겠는데요. 스트레스 CPU 하더라도 온도가 그렇게 안 높습니다. 일단 벤치 간단한 벤치 CPU Z에서 지원하는 간단한 벤치 CPU를 한번 돌려봤는데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4790K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4790K는 DDR3 기반의 CPU죠. 하지만 하스웰 E5 1650V3도 하스웰 확장판이고 i7 4790K도 하스웰 데빌스 캐년이잖아요. 하스웰 시리즈들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E5 1650V3는 DDR4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메모리 속도가 조금 증가할 수 있는 성능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싱글은
i7 4790K가 조금 더 좋네요. 예, 그리고 멀티 성능은 4코어 8스레드인 i7 4790K보다 6코어 12스레드인 E5 1650V3가 더 좋습니다.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790K랑 또 6700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멀티 성능에서 조금 차이 나는 거고. 6700까지도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700 한번 볼까요? 7700은 멀티가 이렇게 따라오죠. 그리고 싱글도 좀 올라가고는 그랬죠. 7700K 정도면 뭐 한번 비벼볼 만하다. 7700K를 비벼볼 만한 그런 수준의 디폴트 성능이에요. E5 1650V3. 괜찮은데요? 7700K면 괜찮은데요? 7700K보다 성능이 앞선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싱글 성능이 조금 더 좋죠. 7700K가. 또 멀티 성능은 당연히 6코어인 1650V3가 더 좋고요. 뭐 둘이 비벼볼 수 있는, 서로 경쟁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위에 걸 한번 볼까요? 6코어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라이젠 5, AMD 라이젠 5 1600 6코어 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되면 멀티 성능이 역전이 됐네요. 하지만 또 싱글 성능이 조금 또 E5 1650V3 디폴트 싱글 성능이 조금 더 좋아요. 이 정도면 또 비벼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한 이 정도 수준 성능, 라이젠 5 1600 6코어 CPU 또는 i7 7700K 4코어 8스레드 CPU와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는 그런 디폴트 성능입니다. 뭐 CPU가 디폴트 성능이 i7 7700K와 비빌 수 있는 성능이니까 뭐 성능이 훌륭한 거죠. 훌륭한 겁니다. 그렇죠. 사실 CPU만 보면 E5 1650V3 CPU만 보면 현재 봤을 때는 가장 가성비가 아닐까. E5 1650V3, E5 1650V2. 가격이 중국에서 7만 원 정도, 한국에서 제가 구매할 때 3만 5천 원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중국 시장에서.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중국 부품도 있잖아요. 한국에도 서버가 있으니까 잘 고르다 보면 3만 5천 원쯤에도 구매를 가능합니다. 3만 5천 원에 이렇게 오버클럭킹까지 되는 성수가 열려 있는 K 시리즈는 아니지만 K 시리즈처럼 성수가 오버클럭킹 성수가 열려 있는 그런 CPU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E5 1650V3 이게 E5 2650V3보다 더 가격이 비싼 겁니다. 오버클럭킹 성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E5 2650V3는 8코어 10코어일 거예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딱 체크를 하면서 모든 걸 다 기억하기가 좀 힘들긴 해요. E5 16 말고 2650V3 스펙을 한번 볼까요? 10코어네요. 10코어 20스레드. 10코어 20스레드. 하지만 얘네들은 클럭 스피드가 낮아요. 기본이 2.3, 3.0이고요. 싱글 클럭 스피드가 낮고, 그래서 오버클럭킹도 안 되고, E5 2650V3. 하지만 코어 수가 많죠. 10코어, 20스레드니까 하이퍼 스레딩까지 하니까. 걔는 가격이 엄청 쌉니다. 2만 원밖에 안 합니다. 2만 원짜리면 듀얼 CPU를 구성해도 4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듀얼로 구성하면 20코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무시 못해요. 예, 코어바를 진짜 무시 못해요. 클럭이 떨어져도 코어바를 무시 못해요. 예. 어쨌든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예, E5 1600V3는 예, 오버클럭킹이 가능한 그런 E5 제온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싱글 코어 스피드가 상당히 높고요. 예. 하지만 관건은 보드를 구하는 게 관건입니다. 예. 예. 중국에서 좀 이렇게 괜찮은 예, 가격이 괜찮은 예, 가격이 높은 괜찮은 게 아니고 높고 좀 고급 보드인 환한지 X99 TF 그 모델은 오버클럭킹이 4.1기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 17만 원 쓰기가 조금 가성비가 딸리죠.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이저 보드 17만 원 주고 사는 게 중고로 구매를 하는 게 4.3, 4.5 이 정도 또 오버클럭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오버클럭킹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음, 아, 메이저 보드를 10만 원 정도에 더 싸게 산다면 그건 거의 일석이조인 거죠. 사장님 나 미쳤어요. 사장님 망했어요. 뭐 이런 컨셉으로 나오는 그런 매물 중고 매물들이 있으면 잘 보시고 한번 예, 베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현재 가장 싼 중국 이름 없는 보드 어터미터 보드 7만 원 주고 E5 1650V3 디폴트로 지금 돌려보고 있습니다. 성능은 벤치 성능은 i7 7700K 또는 라이젠 5 1600 라이젠 5 1600 6코어 CPU와 비벼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CPU 성능입니다. 디폴트도 이 정도예요. 야, 오버클럭킹 하면 전에 봤을 때 2700 오버클럭킹 했을 때 2000, 2700X 라이젠 2700X 8코어 CPU가 비빌 정도로 성능이 좋았죠. 오버클럭킹 하면 이 정도 올라가니까요. 이 정도 올라가니까 싱글은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오버클럭킹이 그래서 좋은 거거든요. 하지만 오버클럭킹 하기 위해서는 보드가 관건입니다. 엉클준 메이저 보드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버클럭킹을 위한 신의 한 수는 메이저 보드 10만 원 구매 그게 가장 신의 한 수인 것 같고요. 중국 좀 고급 보드 17만 원 정도 하는 보드 비춥니다. 오버클럭킹 성능이 4.1 정도밖에 안 되고요. 맛만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뭐 메이저 보드 구하기 힘들다. 그러면 또 꽝대싱 닭이라고 또 금방 구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로는 가능하겠지만 조금 가성비라든지 오버클럭킹 성능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어쨌든 메이저 보드를 구매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디폴트 보드 가격이 싼 중국 이름 없는 보드 어터미터 보드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정도 하는데요. 이걸 선택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싼 가성비를 추구할 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디폴트 CPU 성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조금 아깝죠. E5 1650V3의 오버클럭킹 능력이 잠재력이 4.5기가까지인데 그걸 사용을 못하고 3.6 정도밖에 사용 못한다는 게 아까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싼 가성비 조합으로 봤을 때 6코어 CPU를 쓸 수 있다. DDR4에 6코어 CPU를 싸게 쓸 수 있다. E5 160V3가 7만 원에서 싸게는 3만 5천 원 정도니까요. 싼 CPU, 6코어짜리 싼 CPU, 성능도 괜찮은 CPU를
아주 싼 가격에 예, 조합을 만들어 보고 싶다. 뭐 10만 원 초반, 11만 원 정도의 마더보드 CPU 조합으로 6코어 CPU를 디폴트로 써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또 나름 또 이름 없는 어터미터, 어터미터 입에도 잘 안 붙네요. 이상하게 얼터미터인지 어터미터인지 입에도 잘 안 붙네. 어터미터 이 보드 7만원짜리 디폴트 세팅으로 CPU 오버클럭킹 안됩니다. 아주 그 시모스 메뉴가 들어가서 막 찾아보려고 했는데 멀티플라이어 세팅하는 부분이 없어요. 예, 하지만 가격이 워낙 싸니까 새 보드가 7만원, X99 흉내내는 그래도 재온 CPU를 받아주니까요. 이거 7만원에 CPU 가장 싸게 35,000원에 사면 배송비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는 무료 배송이거든요. 거의 11만원 정도면 보드와 CPU 합쳐서 11만원 정도면 6코어 CPU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터미터 X99 D4 이 마더보드와 인텔 제온 E5 1650V3의 워존 게임 플레이를 한번 보면서 어느 정도 성능인지 한번 보면서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정말 11만원 정도의 저가로 중국 이름 없는 어터미터 이 보드를 사용할 수 있을지 CPU하고 보드 조합 가격이죠. 11만원이 그렇게 싸게 6코 E5 제온을 사용해도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엉클준 게임TV 쪽에 엉클준이 또 올려놓은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어터미터 보드입니다. 오버클럭킹 되지 않는 보드. 가격이 쌉니다. 새 X99 중국 이름 없는 보드인데요. 칩셋은 조금 다른 칩셋을 쓰지만 어쨌든 재원을 받아주는 그런 보드입니다. 어터미터 X99 보드를 활용한 디폴트 CPU 능력을 가지고 제온 E5 1650V3 디폴트 성능을 가지고 한번 워존 FHD에서 한번 돌려보겠는데요. 파트 11에서 한번 그 동영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픽 카드는 GTX 970 4기가 그리고 DDR4 16기가 2400MHz 스피드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한번 돌려보겠는데요. 참고로 GTX 970 그리고 제온 E5 1650V3 4.3기가 오버클럭킹 아수스 X99 그 오른쪽 영상에서는 한 이 GTX 오른쪽은 660이네요. 1660이네. 그런 영상이 또 있어요. 가보면 여기 있죠. 970 이 파트 9 워존 마지막 출전 파트 9 이 동영상에서는 메이즈 보드 아수스 X99 보드에서 4.3기가 오버클럭킹한 제온 E5 1650V3와 GTX 970 4기가 모델
DDR4 16기가를 탑재한 테스트 PC에서의 그런 워존 성능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워존 프레임은 워존 배틀로얄 실전에서 65프레임 정도 나왔어요. 65프레임 정도면 970이 1060 3기가 모델과 동급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프레임 정도의 성능입니다. 65프레임 정도 아주 원활한 65프레임 정도면 놀라운 정도 수준의 그런 놀라운 정도는 아니고 우수한 엑셀런트한 그런 수준의 그런 워존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65프레임 정도 나왔던 GTX 970 제온 E5 1650V3 그리고 아수스 X99 보드 조합에서 아트미터 중국 이름 없는 보드의 디폴트 세팅으로 제온 E5 1650V3와 GTX 970 4기가 DDR4 16기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인터페이스에서 한 60프레임 정도 나왔고요. 동영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UI에서는 50프레임 근처, 40프레임 후반, 50프레임 근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동영상이 나와야지 뭔가 또 GPU가 작동을 하게 돼 있죠. CPU는 정확하게 보면 3592MHz, 거의 3.6기가 헤르츠 정도의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GPU는 99%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UI 쪽에서는 원활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중국 이름 없는 X99 보드 어터미터사의 그런 보드인데요. 어터미터 입에 붙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버클럭킹 능력은 없지만 디폴트로 E5 1650V3를 3.6기가 정도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6코어이기 때문에 4코어 8스레드 i7 시대의 CPU들과 거의 성능이 비슷하고요. i7 4790K, i7 6700K, i7 7700K 이 정도 성능과 비슷하고요. 라이젠 5 1600과는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는 동급으로 6코어 동급 CPU로 비벼볼 수 있는 그런 성능의 E5 1650V3 디폴트 세팅입니다. 보드 자체가 오버클럭킹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싼 가격으로 어느 정도 싼 가격의 가성비를 볼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워존 FHD 게임을 통해서 게임 성능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X99 보드 비쌉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거의 50만원 뭐 이렇게 보드만 해도 그 정도 가격인데요. 예. 요즘 예, 좀 오래됐기 때문에 X99가 거의 2013년도, 2014년도 이때 예, 아이비 브릿지는 X799, 예, 하스웰, 예, 2014년도 예, 하스웰 그때의 그 제온 CPU들 E5 뭐 이런 CPU들과 매칭이 되는 그런 보드인데요. 그때는 비쌌겠죠. 근데 지금 기간이 시간이 8년 정도 흐른 지금에서는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중고로 10만원 중후반 정도면 메이저 중고 보드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단종이 됐기 때문에 중고밖에 없어요. 메이저 보드는. 하지만 또 중국에서는 또 X99 보드 좀 고급형으로 해가지고 17만원 정도에 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메이저 보드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오버클럭킹 능력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메이저 그 보드를 구하기 힘들면 중국 좀 비싸더라도 중국 보드 17만 원 좀 되는 오버클럭킹 되는 보드를 구해도 크게 손해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베스트 초이스는 메이저 보드 X99 보드를 구하는 게 가장 그 CPU의 E5 1600V3 CPU의 오버클럭킹 성능을 제대로 뽑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엉클준이 또 다른 케이스 아주 저가로 E5 1600V3를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 제시하겠는데요. 현재 조합입니다. 7만원 정도의 X99 중국 보드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이 7만원짜리 X99 중국 어터미터 이 보드는 뭐 오버클럭킹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디폴트 CPU 성능만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CPU의 그 구성이 좋기 때문에 기본 클럭도 높고 6코어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i7급의 4코어 시절 4코어 8스레드 i7급의 성능을 충분히 내주기 때문에 11만원 정도면 보드와 CPU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 CPU를 35,000에 구해야 되면 좀 중고 시장에서 잠복을 해야겠죠. 하지만 뭐 잠복하기 싫다 그러면 7만 원 주고 중국에서 또 사오면 됩니다. 그러면 한 14만 원 정도, 많이 들어도 14만 원 정도면 6코어급 그런 CPU의 디폴트 성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4만 원. 초기 프레임 수는 60프레임, 70프레임, 50프레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평균은 한 60프레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0프레임. 초기 평균 프레임은 60프레임 정도. 엉클준이 쪽 살펴보면서 게임의 그런 흐름도 살펴보면서 조금 더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프레임, 55프레임 이 정도면 상당히 그 나이스한 원활한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메이저 모드에서 E5 1650V3를 4.3으로 오버를 했을 때는 지포스 GTX 970 4기가 모델에서
65프레임 정도 나왔었는데요. 예, 조금 프레임이 빠지고 있긴 빠지고 있어요. 예, 디폴트 CPU 세팅이기 때문에 터보 클럭, 최대 터보 클럭까지 밖에 쓸 수 없어요. 터보 클럭이 3.8인데요. 3.8기가인데요. 터보 클럭도 다 안 쓰고 있네요. 3.6 정도를 워전 플레이 때 쓰고 있습니다. 보드에서 이런 뭐랄까 세팅이 이렇게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디폴트 세팅입니다. 혹자는 말했나요? 가장 훌륭한 컴퓨터 최적화는 디폴트 세팅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제조사에서 테스트를 그만큼 많이 해서 나온 그런 세팅이기 때문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디폴트로 권장하는 그런 세팅으로 쓰게 되면 제품 수명이라든지 그런 게 아주 보장이 될 수 있겠죠. 오버클럭킹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열 때문에 부품들이 수명이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을 너무 많이 하면 몸에 탈이 나잖아요. 그런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한 40세 정도 되면 몸에서 탈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CPU도 그런 오버클럭킹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면 빨리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현재 이름 없는 중국 X99 보드 어터미터 사의 그런 X99 보드를 E5 1600V3와 결합해서 지금 워전 FHD에서 게임을 돌리고 있는데요. 오버클럭킹을 하지 않고 디폴트 세팅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오버클럭킹을 하고 싶지만 오버클럭킹이 되지 않는 그런 싼 X99 보드 7만원짜리 X99 보드입니다. 하지만 E5 CPU 중에서 오버클럭킹 승수가 열려 있는 거는 E5 1650처럼 E5 1로 시작하는 그런 CPU들이 승수가 열려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만 어떻게 보면 조금 오버클럭킹을 못하게 하는 상황이니까 좀 아쉬울 거고요. 2로 시작하는 그런 제온 CPU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2로 시작하는 E5 2650 V3 뭐 이런 CPU들은 10코어짜리 CPU인데요. 오버클럭킹이 안 됩니다. 걔네들은 성수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디폴트 노멀 클럭과 터보 클럭을 그 선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CPU이죠. 그런 CPU들은 뭐 오버클럭킹이 안 돼도 상관없죠. 원래 오버클럭킹 안 되는 CPU니까. 근데 E5 1650 V3, E5 1650 V2 같은 경우에는 오버클럭킹을 안 하면 굳이 그렇게 비싼 돈을 줘가면서 오버클럭킹 가능한 CPU를 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좀 아깝죠. 오버클럭킹을 안 하면. 현재 프레임을 봐도 디폴트 3.6기가 정도의 E5 1650 V3 디폴트 노멀 클럭 스피드로도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4.3기가 오버클럭킹 했을 때보다 프레임이 한 5에서 10 프레임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평균 한 실내에서는 좀 잘 나오는데요. 실외로 나가면 평균 한 55 프레임 정도
예, 55프레임도 괜찮습니다. 55프레임 정도면 원활합니다. 예, 예. 예, 워낙 근데 시스템 자체가 DDR4 시스템이고 6코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또 성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6코어를 가성비 있게 쓰고 싶다. 그러면 7만원짜리 X99 보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웨이저 보드라든지 웨이저 X99 보드라든지 좀 고급형 중국 X99 보드는 가격이 17만원 이렇게 하니까요. 예. 싼 게 아니잖아요. 예. 10만원 빠져서 7만원 정도의 그런 X99 좀 싼 보드를 구해서 E5 1600 V3와 합체를 시켜가지고 좀 가성비 있게 또 6코어를 느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거의 6코어 초기 모델이죠. E5 1650 V2 이런 1650도 있네요. 1650이 6코어인가요? 하여튼 초기 6코어예요. 상당히 4코어에서 6코어로 바뀌면서 CPU 성능이 특히 멀티 성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게임하면서 녹화하는 거는 확실히 4코어보다 6코어가 좋습니다. 현재 바깥에 외부에 나왔을 때 50프레임 중반에서 60프레임 사이에 그런 프레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뭐 오버클럭킹 안 돼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이름 없는 중국 X99 8비트 보드 E5 1650 V3 디폴트 노멀 조합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가격도 참 착하고요. 11만원 정도 또는 14만원 정도면 충분히 CPU 메인보드 조합이 나옵니다. 1400F 정도 가격으로 i5 1400F 정도의 가격으로 CPU와 보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네요. 1400F 정도를 CPU하고 메인보드 구매를 하려면 메인보드가 그래도 한 8만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CPU가 14만원 정도면 22만원 1400F는 한 22만원 정도가 있어야지 보드와 CPU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1400F 거의 10만원이 빠지네요. 조금 디폴트로 하면 1400F보다는 성능이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가격이 10만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냥 4코어 i7 쓴다 생각하고 가성비 있게 구매를 하면 아주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싼 중국 보드 7만원짜리 X99 보드 생각 외로 큰 문제 없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4.3 오버클럭하고 3.6 노멀 클럭하고 E5 1650 V3 워전 FHD에서 한 5프레임에서 10프레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노멀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가성비로 봤을 때는 예, 오버클럭킹 안 해도 노멀 상태에서 좀 마더보드 좀 싼 중국 X99 보드 7만원짜리 구매해도 좋을 것 같네요. 가성비로 봤을 때는 싼 가성비로 봤을 때는. 하지만 오버클럭킹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 메이저 보드 중고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메이저 보드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중국 좀 고급 보드 오버클럭킹 지원하는 고급 보드를 구매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고급 보드의 오버클럭킹 성능이 메이저 보드보다 좀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가성비를 선택한다면 그냥 7만원짜리 중국 X99 보드를 구매하겠어요. 성능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집니다. DDR4까지 쓸 수 있으니까 또 그것도 괜찮은 또 장점이네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선택은 메이저 보드를 좀 한국 그 중고 시장에서 좀 잠복을 오래 하다 보면 좀 싸게 나오는 메이저 보드가 있을 거예요. 한 10만원 정도로 그 상황이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E5 160V3와 오버클럭킹도 최대한 땡길 수 있고 뭐 4.5기가 4.3기가 가능합니다. 메이저 보드를 한 10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성능도 가져가면서 가성비도 좋은 그런 CPU 메인보드 조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싼 가성비로 간다면 중국에 이름 없는 그런 싼 어터미터 뭐 이런 보드라도 7만원 정도에 구매를 해서 또 노멀로 E5 1650V3 노멀 스피드로 또 이렇게 사용하면 4코어 8스레드 i7급의 그런 성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선으로는 차차선이죠. 차차선으로는 중국의 좀 고급 보드 오버클럭킹 지원하는 좀 비싼 보드 한 17만원 정도 가격합니다. 그런 보드를 구매를 해서 4.1기가 정도 오버클럭킹 맛을 볼 수 있는 정도 4.1기가도 제가 해봤는데요. 괜찮았어요. 워전에서 크게 그 CPU가 딸려서 워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거의 1060급 CPU를 제 성능을 다 뽑아줄 수 있는 그런 CPU 성능입니다. 4.1기가 정도 오버클럭킹을 하면 그래서 차차선은 중국 좀 고급형 X99 보드를 구매하는 게 차차선입니다. 최선은 메이저 X99 보드 싸게 10만원 정도에 구매하는 거. 그 다음에 차선은 싼 중국 X99 보드 7만원짜리 구매를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차차선은 중국 좀 비싼 17만원짜리 고급 X99를 구매하는 거. 그래서 오버클럭킹 4.1 정도를 맛볼 수 있는 그 정도 선택
세 가지의 그런 선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중국 싼 X99 이름 없는 어터미트라는 이름이 있긴 한데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보드 제조사에서 7만원 정도의 X99 보드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E5 1650 V3와 디폴트 조합으로 오버클럭킹 안하고 못하고 디폴트 조합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전 FHD 에서 거의 55프레임 정도 평균 프레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6코어의 그런 안정된 그런 멀티 성능도 맛볼 수 있고요. 조금 프레임이 조금 떨어질 뿐이지 뭐 GTX 970 4기가 모델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다 뽑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98, 99인데요. 거의 다 뽑아주고 있습니다. 뭐 4.3, 4.5 오버클럭킹을 하면 100% 차겠죠. 그런데 3.6 정도 디폴트 세팅으로 싼 X99 중국 보드 어터미트 보드를 E5 1650 V3와 조합해서 디폴트 스피드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나쁘지 않다는 거. 싼 가성비로 아주 좋다는 거.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마더보드 수준이 다시 한번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메이저 보드들보다 오버클럭킹 성능이 떨어지고 뭐 이런 몇 개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격이 싼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가격이 싸고 뭐야 갑자기 10프레임으로 떨어지지? GPU가 성능이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플레이 하다가 GPU 사용률이 팍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시 금방 돌아오긴 했는데 이거 원인을 한번 이제 차차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55프레임 오전 FHD 플레이를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성능의 그런 보드입니다. 7만원짜리 X99 중국 이름 없는 어터미터 보드인데요. 가성비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싼 가성비, 성능은 조금 낮추더라도 오버클럭킹 사용을 못하더라도 노멀 스피드로 충분히 4코어 8스레드 i7급의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터미터 X99 7만원짜리 보드와 E5 1650 V3 3.6GHz 노멀 조합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GTX 960이었고요. 4기가 모델입니다. 970. GTX 970 4기가 모델이고요. 1060과 동급이죠. 1060 3기가 정도와 동급이고요. 메모리는 16기가 정도를 달아줬습니다. 이 정도 세팅이면 충분히 워존 원활한 플레이 가능합니다. 나이스합니다. 55프레임 정도의 평균 프레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55프레임 아주 나이스합니다. 원활하다는 뜻이죠. 원활한 것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려면 오버클럭킹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버클럭킹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또 다른 방법, 좀 비싼 중국 X99 보드를 구매하거나 메이저 X99 보드를 구매하는 게 또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예. 중국 마더보드 제조 기술 제가 봤을 땐 아주 괜찮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어요. 문제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름 없는 보드 두 개나 중국 보드를 샀는데요. 둘 다, 세 개를 샀군요. 세 개 다 아주 자기 성능을, 디폴트 성능도 발휘하고 또 어느 정도 괜찮은 가격대의 그런 보드를 구매하면 오버클럭킹 능력도 있고, 중국 보드, 마더보드 제조업, 괜찮은 수준, 아주 괜찮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어요. 또 중국에서는 또 뛰어난 또 그래픽 카드 또 만드는 그런 회사도 있죠. 조탁 뭐 이런 PC 파트너 이런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죠. 중국이 상당히 이런 어쨌든 컴퓨터 부품의 제조 쪽에 충분한 그런 노하우를 쌓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은 어떻게 보면 삼성, LG 이런 메모리 분야는 좀 수준이 높지만 이런 보드 쪽 생산은 거의 안 하잖아요. EM텍이 이제 뭐 중국에 공장을 세워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보드 쪽은 확실한 제조 기술은 중국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가성비 조합을 찾아서 다양한 또 CPU와 보드의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엉클 준스 테크앤아트TV, 엉클 준스 게임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엉클 준이었습니다. 즐기세요. 야, 진짜 가성비 괜찮다. 7만원짜리 X99 보드 나쁘지 않아요. 평균 한 55프레임 나오네.